이번 테마는 부동산 등기입니다. 130페이지 등기청구권부터 보겠습니다. 등기청구권이 과연 뭘까요? 갑과 을이 매매를 했습니다. 당연히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나중에 등기,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래서 을이 개인이 개인한테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등기청구권 발생해가지고 양쪽 손잡고 공동으로 법원에 가서 등기 신청하지요. 법원에 가서 뭐 한다고요? 등기 신청권 행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기 청구권하고 등기 신청권을 구별해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등기 청구권은 개인이 개인한테 하는 사법상 권리가 되고 법원을 향해서 가는 등기 신청권은 공법상 권리. 개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연상을 하세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 협력을 요구하는 등기 청구권 행사에서 법원에 가서 등기 신청한다. 사법상 권리와 공법상 권리 기억해 두시고 등기 원인에 따른 등청의 성질을 살펴봅니다. 매매계약 등청, 아직 소유자 물권자가 아닙니다. 점유 시속 완성을 한 등기청구권, 갑토지 등기가 돼 있다. 을이 점유를 해서 20년, 소평공, 소유사 평원 공연 완성됐을 때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만 아직 소유자가 아니죠. 물권자가 아닙니다. 임차의 등청도 물권자가 아니고 환매권 행사죠. 그럼 부동산 환매인의 등기청구권도 물권자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채권적 청구권, 채권은 대표적으로 소멸시효 대상이 됩니다. 용어 하나 기억해 두세요. 소멸시효.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 우리가 소멸시효합니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매매했는데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 자체가 성립 당시부터 효력이 없다면 이 등기도 꽝등기, 무효등기입니다. 그러면 매도인이 소유자입니다. 또 계약이 취소가 됩니다. 취소가 뭐가 있습니까? 제착사강. 매매 계약 자체가 계약 당시부터 제착사강 사유로 인해 가지고 등기가 넘어갔을 때 일정 기간 취소를 하게 되면 계약은 매매는 소급적 무효가 되면 등기도 자동적으로 꽝이 됩니다. 다음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해서 계약이 해제됐을 때 역시 매매가 X가 되면 이 등기도 소급해서 꽝이 된다 이런 얘기죠. 또 합의 해제입니다. 너도 싫고 나도 싫으니까 악수하고 끝내는 거 역시 소유권은 자동 복귀입니다. 결국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가 되면 이 소유자는 당연히 갑이죠. 그럼 소유자는 이 무효 등기를 향해서 물권자로서 말소 등기 청구권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진정 명의 회복 원인에서 이전 등기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물권자로서 행사하는 것이니까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물권자라고 판단되면 물권적 청구권, 아직 물권자가 아니면 채권적 청구권으로 기억하기. 그러면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을은 갑한테 등기청구권, 아직 물권자가 아니므로 채권적 청구권.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이 매매 등청은 10년짜리입니다. 그래서 10년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그런데 10년 소멸시효에 걸리는 건 맞는데 혹시 을이 점유를 하고 있다면 이 점유는 권리 행사로 보기 때문에 을의 등청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즉, 이 등청은 살아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음, 만약 을에 점유하지 않으면, 즉 침탈당했다면, 누군가가 점유를 침탈당했다면 점유가 상실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할 겁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점유를 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침탈당했다면 상실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을이 병한테 매매를 한 경우죠. 이때 이 점유가 일로 가죠. 점유할 거 아닙니까? 이때 판례 태도는 을이 점유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점유 승계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을의 등청은 역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매매 계약을 통해서 등청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헷갈릴 때는 그냥 등청은 뭐다? 네, 살리고 살린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전히 등청은 살아있다는 얘기 기억하세요. 등청은 살리고 살린다. 가등기, 자 임시 갑니다. 본등기가 아니고 임시란 등기입니다. 그러면 42쪽으로 한번 우리가 총칙으로 돌아가서 이중 매매를 한번 다시 복습해 보기로 합니다. 최초의 등기부상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갑이 을한테 매매를 해서 을이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갑이 병한테 두 번째 매매를 통해서 등기를 병한테 넘긴 거죠. 이때 이중 매매가 나오면 키워드가 적극 가담.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면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면 을이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죠.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병이 가서 먼저 등기 쳤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을이 갑한테 할 수 있는 것은 매매계약의 유효를 전제해서 채무 분리에 들어가서 불능을 문제 삼아서 최고 없이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결국 을이 할 수 있는 것은 손해배상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더러운 꼴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중 매매에서 가등기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지금 갑 소유권 보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을한테 첫 번째 매매를 했습니다. 이때 을의 현재 시점에서는 본등기 요구할 수 없으니까 장래 등청, 지금은 아니죠. 장래 등청 현재 시점에서 순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5월 1일 가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순위 번호가 결정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이 두 번째 매매를 통해서 병이 등기하게 되면 물론 적극 가담 아니죠.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의 등기는 순위 번호가 3번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금 상태에서는 소유자가 누구다? 당연히 병이 맞습니다. 가등기 상태는 아무런 효력이 없죠. 그런데 가등기에서 순위를 적어놓고 이 을이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10월 1일입니다. 가등기에서 이제 본등기한 겁니다. 이전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 순위는 소급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게 되면 같은 부동산에 소유자가 2명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병을 삭제시킬 것이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취득은 10월 1일 그때부터입니다. 단 순위는 가등기 순위 5월 1일로 소급한다는 것 따로 기억하세요. 장래 등청 현재 가등기 순위 적어 놓습니다. 본등기 하게 되면 물건 변동은 본등기 그때부터 취득합니다. 다만 순위는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 그러면 하나하나씩 분석해 봅시다. 의입니다. 가등기 잔차 본등기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임시등기 채권적 청구권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할 수 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 가지고는 가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장래, 등청, 채권적 청구권. 다음, 가등기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수한 가등기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적용받는 담보 가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 가등기는 여러분들 책자 맨 뒤에 가시면 특별법 영역에서 다시 거론될 겁니다. 보통 가등기를 이야기하면 이런 등기를 이야기해요. 순수한 가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본래 가등기입니다. 담보 가등기는 특별법에서 따로 논의할 것이다. 그럼 이제 본등기 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가등기 상태에서는 임시등기 때문에 본등기 전까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래서 을의 가등기 후 제3자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가등기 상태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까 가등기 권리자 을은 병 소유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중복된 무인 소유권 보전 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가등기 권리자 을은 무효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다. 또 가등기 자체는 그 청구권 기초인 법률관계에 매매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을이 갑에게 본등기 청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등기 원인 존재를 입증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추정되면 입증 면제, 추정 안 되면 스스로 입증, 두 가지입니다. 추정되면 입증 면제, 추정 안 되면 스스로 입증. 그럼 이제 본등기 후 효력. 순위번호 아까 5월 1일 가등기했습니다. 그런데 병이 본등기 병 소유권 이미 가지고 왔습니다. 이 경우에 가등기에서 본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가 올라갔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소유권 취득은 10월 1일 그때부터 순위는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서 본등기하게 되면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소급한다. 근데 물권 변동은 언제부터? 본등기 그때부터 발생한다. 자주 나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연습할 것.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방금 전 병에 썼습니다. 누구한테 본등기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을은 최초 갑한테 하는 것이지 현재 소유자 병한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가등기 의무자 갑한테 하는 것이지 현재 명의자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다음에 본등기 하게 되면 가등기 후 경전 병의 본등기는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것이다. 가등기 인정할까 안 할까? 인정합니다. 부기등기 형식으로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다음은 등기 추정력에 하는 얘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볼 거예요. 건물을 신축했다. 갑구에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보전 등기죠. 신축은 원시일까요? 승계일까요? 당연히 원시 취득입니다. 그러면 최초로 원시 취득한 사실이 추정됩니다. 즉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의자 갑에게 소유권이 추정됩니다. 다음에 건물 신축했습니다. 매매를 했습니다. 소유권 보전. 그러면 이 보전 등기, 여기서 이전 등기로 가야 되는데 이 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가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일명 중간 생략 보전 등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 이 경우에 이 매매는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 최초한 보전 등기에 매매는 추정될 수가 없습니다. 보전 등기 명의자 갑에게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A가 갑에게 양도 사실, 매매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보전 등기 추정력은 깨어진다 이야기야. 보전 등기 명의자 갑이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보전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 즉 이전 등기한 것이 아니고
자, 사신분이 매매를 통해서 사신분이 보전 등기한 경우 이 매매는 추정되지 않는다. 쉽게 표현할게요. 등기부에 매매라는 사실이 기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다음은 신축 관련돼서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유권 보전이 이전 등기로 가죠. 그러면 등기부에 이 매매가 기재가 될까 안 될까? 당연히 됩니다. 그럼 등기부에 매매가 기재가 됐으니까 추정된다. 자, 보세요. 매매는 원시다 승계다 당연히 이어진 거죠. 이전 등기했으니까 승계 취득한 사실이 추정된다. 이전 등기하는 원인 매매가 기재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추정된다 이야기일 것이고, 매매 관련 다툼이 있게 되면 등기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즉 갑이 입증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라고 떠드는 사람한테 입증 책임이 넘어간다. 추정되면 입증 면제. 그리고 등기 명의자 갑은 전 소유자 A에 대해서만 뿐만 아니라 문박 제3자에 대해서도 자, 등기 원인 소유권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 소유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추정력이 인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보전 등기. 자, 사신분이 보전 등기했다면 보전 등기에 매매가 기재가 안 될 것이다. 추정 안 된다. 매매를 통해서 이전 등기하게 되면 매매가 기재되면 추정된다. 그렇게 기억하면 답 분명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에 관한 이야기. 자, 첫 번째 취소가 됩니다. 취소가 되면 소유권은 자동 복귀. 그러면 소유자로서 들어가는 이 말소 등청은 물권자이기 때문에 채권적이란 말은 틀렸습니다. 물권적 청구권. 동그라미 2번 멸실된 건물의 보전 등기. 자, 재활용 허용할까 안 할까? 허용하지 않는다. 국가는 욕심쟁이에서 맞는 지문. 세 번째, 지금 갑이 을한테 팔고 을이 다시 병한테 팔았다. 을이 점유를 상실했다. 상실로 보지 않습니다. 승계로 보기 때문에 을의 등청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등청 나올 때마다 죽이지 마시고 살리고 살린다. 네 번째 거, 허가구역에서 중생 등기했다는 얘기는 허가까지도 생략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당연히 무효일 수밖에 없다. 4번이 허가지역 중생 등기는 무효. 다섯 번째, 가등기 하게 된 임시등기 원인은 추정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입니다. 가등기에서 본등기하게 되면 순위는 올라가겠지만 물권 변동 효과는 가등기 격려한 때부터가 아니죠. 본등기 격려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 지문이 틀렸습니다. 다음은 물권 소멸 파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34쪽 목적물 멸실. 물건이 멸실하면 당연히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물건은 자동 소멸할 것이다. 토지 포락하게 되면 소유권 소멸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천 옆에 밭이 있었습니다. 갑이 밭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었는데 하천이 범람했다가 보통은 다시 돌아가는데 어떤 경우였든지 범람이 된 다음에 하천 밑바닥이 된 경우 그걸 포락된 토지라고 합니다. 그럼 포락된 토지는 소유권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다시 흙을 퍼다가 흙을 성토해서 흙을 쌓는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부활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태도. 두 번째 겁니다.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그래서 대출 채권 때문에 요것 때문에 건물 담보, 부동산 담보, 네, 저당권이 붙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건물이 멸실하게 되면 이 건물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주의할 것, 채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건물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소멸하지만 채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물이 멸시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혹시 화재보험을 들어놨네요. 그러면 갑은 화재보험금 청구권이 존재하죠. 이 경우에 이 을 채권자는 이 화재보험금 청구권을 압류를 걸어서 스스로 해도 좋고요. 제3자가 압류해도 좋습니다. 물상대 형식으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원래 저당권 목적은 목적 부동산 경매에서 경락대금에 들어가서 우선 변제 받는 건데 경락대금 대신에 화재보험금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물상대 형식으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멸시효입니다.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날아가죠. 그래서 8개 물건 중 용익 물건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8개 물건 중 용익 물건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용익 물건은 지지전이라고 하죠. 8개 물건을 한번 펼쳐볼까요? 보시면 점소, 지지전, 유질저. 혹시 손가락에다 한번 표시해 볼까요? 점소, 지지전, 유질저. 그래서 이렇게 이것만 두 번째 손가락 지지전 묶어서 용익 물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8개 물건 중 용익 물건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 것들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8개 물건 중 용익 물건만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 건 아니야. 다음 채권은 무조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은 모두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물건은 용만. 채권 모두 물건 용만. 채권은 모두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물건은 용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건 포기입니다. 공유지분 포기. 자, 앞에서 했습니다. 법률 행위가 되기 때문에 등기를 유한다. 공유지분 포기, 합의지분 포기, 저당권 포기 전부 다 등기를 해야지 변동이 생긴다는 뜻. 다음 혼동입니다. 혼합해서 동일인에게 들어가면 필요 없는 권리는 날려버리겠다. 지금은 물권 혼동 이야기 시작합니다. 두 개의 법률상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거, 필요 없는 건 날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동일한 사람한테 귀속됐다? 그러면 제한물권은 존재 가치 없어서 소멸한다. 예를 들어서 을이 전세권을 갖고 있다가 갑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전세권은 존재 가치가 없어서 혼동으로 자동 소멸한다. 말소 아닙니다. 자동 소멸. 그런데 예외가 있죠. 갑 소유권, 을 전세권. 그런데 이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이 됐죠. 이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이 사람 저당권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병저당권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을의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병, 제3자 병이익보를 위해서. 또 하나,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동산 관련돼서 저당권이 두 개가 있습니다. 1번 저당권하고 2번 저당권이 존재할 때 혹시 선순위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했을 때는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소멸시키면 2번이 부당하게 순위 승진하기 때문에.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본인 을의 이익보를 위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때는 2번 저당권을 소멸합니다. 순위 변동이 없죠. 아까 1번, 2번 있을 때 1번 사라지면 2번이 순위 승진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번이 소멸하더라도 순위 변동은 없죠. 그러면 잠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가장 어려운 데가 바로 요 파트입니다. 이것을 한번 연습 삼아 설명드리면, 지금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한 경우에 1번 저당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거 죽이면 2번이 부당하게 순위 승진. 다음, 갑소유권이 있고 근저당권이 있고 가압류 채권이 있습니다. 어쨌든 위가 선이고 밑에가 아래죠. 후죠. 이때 선순위가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떠나볼까요? 대항력 갖춘 임차권이 있고 그 밑에 저당권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선순위가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맨 꼭대기에 있는 것이 취득하면 소멸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아래 것이 취득하면 아래 것은 소멸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순위 변동이 없습니다. 똑같이 아래 취득하면 소멸합니다. 밑에 것 취득하더라도 소멸하죠. 그러면 어차피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혼동 나오면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혼동 나오면 기억하세요. 맨 꽁지는 잘라도 좋다. 맨 꽁지는 소멸시켜도 관계없다. 도매범 기억나시죠? 도매범 맨 꽁지는 잘라도 살아나가죠. 그래서 꽁지는 잘라도 좋다. 그래서 맨 선순위, 그러니까 맨 꽁지는 잘라도 좋다.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답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성질상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들을 보겠습니다. 갑소의 토지에 을이 점유하고 있다가 이 점유자가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이 점유권은 성질상 소멸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갑소 토지에 을이 강압권 갖고 있다가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강압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다음, 혼동 효과입니다. 자, 물권은 자동 소멸입니다. 말소 소멸 아니죠. 그런데 혼동의 원인인 것이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면 물권은 당연히 부활할 것입니다. 다음, 기출융합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소멸시효가 나왔네요.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8개 물권 중 용만, 지지전. 따라서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맞는 지문. 지역권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죠. 20년간.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옳은 지문. 지지전. 세 번째 것은 기간이 만료가 됐다. 지상권은 자동 소멸. 맞는 지문. 상수형 경기. 자동 취득, 자동 소멸. 네 번째 것은 소유권과 점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됐을 때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보세요. 갑토지에 을이 지상권 갖고요. 후 그 토지에 저당권 취득한 병. 그러면 이건 선이고요. 이건 후죠. 꽁지죠. 그러면 저당권 취득한 자가 소유권 취득했죠. 꽁지는 잘라도 좋다. 저당권은 소멸한다 해야지 맞겠죠. 그래서 5번 질문 틀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